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정혜경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입니다. 금융 서비스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물결에 합류한 지 오래입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인터넷 뱅킹에 대한 의존도가 18.6%에서 58.3%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보면 이 디지털 변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확인할 수 있죠. 격변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 속에서 한국 핀테크 산업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핀테크 산업의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이근주 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핀테크는 파이낸스, 금융과 테크놀로지 기술의 합성어인데요. 이 핀테크를 정확하게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핀테크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핀테크는 말 그대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 합성어입니다. 네. 금융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혁신적인 IT 기술을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언번들링을 해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은행 같은 데서 예금이나 대출 뭐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IT 혁신 기술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런 서비스를 언번들링을 해서 쪼개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소비자들께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와 산업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마 핀테크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 한 600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360개가 저희 회원사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360개 기업이 말 그대로 언번들링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금융산업은 이제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규제 부분에 대한 애로 때문에 만들어낸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거든요. 네. 그런 규제 이슈에 대한 어떤 애로 해소를 위해서 이 협회를 통해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360개사의 그런 규제 애로 부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산업을 진흥하는 뭐 그런 뭐 일이 저희 협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규모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영국 가디언의 KPMG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핀테크 세계 거래액이 98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화로 하면 119조 원이 좀 넘는 수치인데요. 네. 반면에 한국 핀테크 순위는 18위에서 작년 기준 26위로 되려 좀 뒤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 핀테크 산업 현황 어떻습니까? 네. 기술력 측면에서는 꽤 뭐 선도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순위가 뒤로 밀렸습니다. 네. 그 원인을 저희는 한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그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네. 그 금융 규제 부분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어놓으려는 창업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규제 부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진입 장벽을 느껴서 활성화가 덜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IT 인력의 부족 현상이 네. 뭐 사회 전반적으로 있긴 하지만 역시 핀테크 쪽에서도 아주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IT 인력 부족 때문에도 뭔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뭐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 부분에서 금융사나 뭐 어떤 VC들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확실하게 뭔가 확신을 갖고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투자에 대한 애로들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산업을 뭐 순위가 뒤로 밀리게 한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뭐 핀테크 육성 지원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 그 부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비대면 결제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핀테크 산업이 조금 후퇴했다는 건 좀 아이러니인 것 같은데 이런 괴리가 있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좀 궁금해집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순위가 이제 뒤로 이제 밀렸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뭐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쪽의 서비스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핀테크 쪽도 당연히 이제 성장한 부분들은 있죠. 그런데 아마도 순위가 전체적으로 뒤로 밀렸다는 얘기는 뭐 어떤 특정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앞서 나가는 환경에서 뭐 성장세를 이뤘지만 네. 전반적으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규제 부분을 제대로 맞춰 나가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초기 진입한 기업들은 지금 맞닥뜨리는 환경 때문에 어려움은 다 극복을 해서 아마도 시장 선점 효과를 내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성장세가 보여져서 네. 아마도 그 특정 분야에서는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순위가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성장세를 따져봤을 때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최근 2년간 매출 성장률이 10%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전체적으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술력 수준에서는 네. 뭐 IT 기술은 뭐 세계 최첨단을 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순위상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지만 그런 이제 규제 부분에서 금융 서비스를 내어 놓았는데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이제 뭔가 구현시켜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네. 그 부분에서는 중간 이하로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하고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때 세종대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순위가 뭐 아주 상당히 그 열악한 위치에 와 있다. 이 부분은 규제 이슈에서 찾을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네. 학계의 어떤 평가인데 그런 부분은 뭐 거의 상중하로 따진다면 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학교 측 이제 학계의 이제 학자님들의 이제 시각이고 저희 같은 산업계에서는 뭔가 규제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물꼬만 트이면은 역시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규제 말씀하셨는데요. 핀텍 네. 생태계 순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서울이 31위 정도고요. 당연히 싱가포르, 홍콩보다는 낮고요. 네. 뭐 북경, 도쿄, 심지어 뉴델리보다 낫던데 이 네. 원인이 규제 때문에 그럴까요? 규제 뭐 저희가 찾고 있는 거는 이제 규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규제 부분을 이제 저희 협회에서도 이제 앞단에 놓고 이제 그 부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규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뭐 다양한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학계 쪽 그리고 또 업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이제 나오고 또 마이데이터 산업도 어쩌면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실제 의도했던 효과는 잘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제 빠른 출시를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이제 아주 전 국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나타났는데 정작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효과를 발휘하려고 한 단계에서 다른 법이 발목을 잡는 예를 들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아서 뭐 개인형 뭐 맞춤형이라든가 개인형 서비스를 세분화시켜서 내놓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상품을 비교 분석하고 추천해 주는 건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발효가 됐는데요. 거기서는 또 그것을 이제 중기업이라고 보면서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에 출시를 못하게 하는 또 오히려 좀 이렇게 부조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는 의미 있는 서비스가 나왔지만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이제 구현이 안 되는 아마도 전체적인 조망을 해서 이렇게 통할해주는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끌어내리는 순위를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융은 많은 산업 중에서도 보수적인 분야죠. 지금 규제 이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더디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금융 규제가 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시나요? 네, 뭐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핀테크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또 지금 뭐 유니콘으로 등장한 기업도 있고요. 지금 데카콘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도 있죠. 규제를 푸는 노력은 했지만 그 또 다른 법이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핀테크는 이제 신생 산업이고 이제 혁신을 추구하는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 포용을 강조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혁신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이제 기존 산업에 대한 보호 네.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전혀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전통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을 위해 풀어주고 있는 규제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면서 뭔가 이제 핀테크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좀 완화된 규제를 적용을 하고 기존의 이제 전통 금융사들은 아주 엄격한 규제 틀 때문에 성장을 해나가는데 장애 요소로 작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 전통 금융사의 시각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핀테크 기업은 또 규제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역시 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도 정부 당국에서의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게 이 핀테크 실제 현장과의 괴리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나와서 그것이 작동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데 그 소통이 다소 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과 빅뱅크의 소통 채널은 디지털 금융 협의회라는 걸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시장을 파악하고 뭐 시장을 분석하고 네. 시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을 내어놓는데 핀테크 중소 핀테크나 스타트업과의 소통 채널은 좀 원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협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부의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시장에 이제 구성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디지털 협의회, 디지털 금융 협의회 같은 그런 정례화된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 보다 좀 적극적으로 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은 규제를 완화했는데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나오려고 하는데 정작 또 다른 법이 이제 그 서비스 활성화하는데 이제 제약을 가하는 네. 그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말씀 듣고 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얘기를 네.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핀테크는 혁신성, 편의성 이런 장점이 있는데 여전히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하다 이런 네. 또 의견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관한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야기는 금융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냥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뭐 판매 대리나 중개해주는 경우, 아니면 이제 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핀테크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교 추천, 비교 분석 추천 서비스를 내어놓는데 그런 것들을 중개 서비스라고 이제 분류를 해버려요. 중개 서비스를 분류를 하면은 이제 중개업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 보험사 같은 경우 GA라 그래서 이제 법인 보험 대리점업을 이제 허용을 해야 그 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들의 그 기술 수용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제 뭔가 변화된 기술이 적용된 그런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이제 그 정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핀테크는 비대면 서비스가 중심이잖아요. 뭐 모바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하는데 뭐 금융 서비스라는 게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을 텐데 이 온라인의 특성, 이 이제 혁신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핀테크 서비스의 특성을 오프라인 금융 서비스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걸 동일선상에 놓고 이제 있는 법을 갖다가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현상과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 적용되는 규제를 온라인에다가도 그대로 적용하는 뭔가 다르게 보고 다른 형태의 어떤 뭐 규제 체계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이제 오히려 이제 소비자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소비자가 그 서비스 쓰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써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뭐 그런 뭐 좀 뭔가 이렇게 체계가 좀 안 맞는 부분에서 오는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왕 시장한 김에 규제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금융 규제는 대표적인 포지티브 규제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지정하고 그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오래전부터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네, 안 되는 건 규정하고 네. 허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선 정부도 네.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핀테크는 특히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규율하는 체계라는 것은 과거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죠. 지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저희가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작동을 하는 법이라면은 벌써 2000년도 초에 어떤 금융 환경하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직까지도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언급한 뭐 다양한 뭐 전자금융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포지티브 시스템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유형의 전자금융 거래업만 허용한다라든가. 근데 그게 뭐 이러저러한 서비스 외에는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면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와서 바로 시장에 의미가 있으면 작동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규제에 안 맞으면은 네. 이제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핀테크 산업과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려면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나왔을 때 뭐 규제에 맞지 않아서 그 서비스를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없도록 이제 어떤 규제판을 좀 변경을 좀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역시 이제 기업이라는 게 자금 부분에서의 애로가 있으면 뭔가 이제 활발하게 성장하는데 이제 장애가 되니까 그런 이제 투자 환경을 좀 뭔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정부에서 이제 뭔가 빨리 만들어서 이제 육성 환경을 좀 활발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좀 구체화됐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IT 인력 그 부분은 뭐 아주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 뭐 인력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망분리 규제 완화를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 개발자의 PC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규제에서 합리적으로 좀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도 풀어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IT 인력의 애로도 이제 뭐 일부지만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규제와 자금 부분에 원활해져야 된다는 요구, 그리고 뭐 개발자 환경들이 좀 개발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바꿔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해외 진출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국내 이제 시장은 뭐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비교해 보면 이제 작으니까 그런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 협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려면 핀테크 스타트업도 계속 육성돼야 될 텐데 네. 이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핀테크 뭐 스타트업들이 다 갖고 있는 애로일 텐데 뭐 경영 역량도 상대적으로 뭐 아주 뛰어난 데가 많이 있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기업들이 있고요. 또 이제 법규 부분에 대한 이제 규제 부분에 이제 뭔가 풀어나가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이제 규제 전문가가 당연히 작은 기업에는 이렇게 풍족하게 인력 네.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규제 부분이라든가 투자 유치 뭐 이런 쪽에 뭐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가 그런 역량을 좀 갖추신 어떤 그런 분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핀테크 기업들한테 직접 이제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변호사가 이제 2분이 계셔서 이제 그런 분들 또 세무사도 계셔서 이제 그런 분들이 뭐 경영 컨설팅도 하고요. 뭐 규제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도 풀어드리고 또 뭐 세무 컨설팅도 하고요. 뭐 정부와의 어떤 교량 역할도 저희가 뭐 나서서 해드리고 있고 그 작은 핀테크 기업들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뭐 지원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영화 속에서 그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지금 규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래의 금융 또 미래의 핀테크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상자산 이야기가 나오고 요새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나오면서 이제 NFT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메타버스 속에서의 금융 생활이 일반화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꼭 지금 대면에서의 금융 생활은 이제 많이 이제 비대면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점심 때 한번 은행에 가보면 그 시간대 막 너무 사람들이 많고 번잡하기도 했는데 또 그 시간만 피하면은 또 은행 창구 가면 또 되게 썰렁해요. 네. 비대면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내 손 안에 뭐 은행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상황은 뭐 지금도 그런 상황이니까 뭐 조금만 지나면 뭐 당연히 그런 상황으로다가 금융 환경은 조성이 될 거고요.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 이제 뭐 NFT를 통해서 뭐 다양한 뭐 게임 활동을 하면서도 뭐 이제 돈을 벌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뭐 P2E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뭐 가상 세계 속에서의 금융 생활이 아주 일반화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핀텍 산업이 육성되려면 기존 금융기관들, 금융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평가는 조금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 은행 계좌 기반의 서비스가 이제 핀테크도 그런 구현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해당 은행의 계좌 기반 고객들일 거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거래를 심화시키면서 좀 더 이제 거래가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고객으로 이제 육성해서 이제 고객화 시킬 수 있어서 네. 아마도 그 협업 부분이 네.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우리 혁신적인 어떤 기술 기업을 이제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흡수해서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잖아요. 핀테크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핀테크 기업의 아주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 전통 금융사가 네. 받아들여서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금융사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중에 어떤 서비스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만 어떤 서비스는 타 금융사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언버들링 시켜서 금융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핀테크 기업과 네. 협업을 통해서 대체해서 네. 퀄리티를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경쟁 부분은 뭐 당연히 유사 서비스를 내놓고 시장에서 네. 이제 소비자들께 선택받아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경쟁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그 이제 협업 부분들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원장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협회장이라는 역할이 그런 회원사들이 이제 처해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 이제 회원사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그런 메신저 역할, 교량 역할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휴대폰으로 하는 모바일 송금이나 간편 결제 서비스,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있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기술이죠. 이처럼 핀테크는 단순히 금융이 아닌 우리 생활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금융은 어떤 모습일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도 글로벌 핀테크 산업 성장에 맞춰서 육성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가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